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장 최경령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죠.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인데 이미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예,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왜 대선에서 졌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또 제가 덧붙여 드릴 말씀은, 과도하게 언론에 나온 그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기 트럼프 정부의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스피커이자 정책통이자 아마도 이번에 재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멤버들의 말, 포린 어페어스랄지 이런 데에 있는 말들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는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말씀도 한꺼번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좀 많이 좀 들어오셨나요? 예, 30분 정도 또 들어오셨죠? 예,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심은정님, 아즈랄님, 이동훈님, 강자는님 해가지고 청주 무심참님 해서 쭉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트럼프가 왜 됐는지에 관해서는 인구 구성상의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좀 어필이 호소력이 있어 보이고, 그걸로 봤을 때는 여성이 충분히 바이든만큼보다도 더 찍지 않았더라, 트럼프를. 반대로 남성은 굉장히 결집했고, 특히 히스패닉계 남성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나서 트럼프에게 많이 찍었더라. 히스패닉계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오바마 때도 오바마에게 몰표를 주고, 바이든 때도 바이든한테 몰표를 줘서 트럼프를 23%포인트나 앞선 그런 몰표를 줬었는데, 지금은 뭐 저 해리스한테 10%포인트 정도 뒤지게 트럼프에게 더 많이 어떤 표를 줬다는 지금 추구조사 결과가, 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 그 임신 중지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랄지 뉴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그 다음에 지나친 그 섹시즘이라고 해야 되죠. 그 젠더 문제, 예, 페미니즘을 넘어서 어떤 그 모든 성에 관한 평등권 주장, 그 다음에 플러스 마약, 이런 것들이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상당히 좀, 야, 왜 이렇게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뭐 도심에 가기가 힘들어지고 막 무서워지고 이러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자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섣불리 이념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는, 집중해서 어떤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좀 굉장히 불리하다, 실용적이지는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입니다. 제가 좀 찾다 보니까 트럼프의 과거 사진을 찾았어요. 과거 사진 보니까 한 36년 전에, 지금 현재 78세인데 그때는 한 42세 때인데, 김영사에서 나온 그 사진 있죠. 예, 그 사진 지금 띄워주고 있죠. 예, 예. 30초 후에 띄워주신다고 하네. 예, 거기 보면 42세의 트럼프, 그
젊은 재벌, 그 크라이슬러의 아이아코카에 버금가는 뭐 미국에 떠오르는 재벌의 뭐 어떤 당당한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거래 기술이라는 책, 아트 오브 더 딜인가? 라는 그 책을 김영사에서 번역한 표지예요.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예. 그 표지인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거래 기술이 트럼프를 전 세계에 알린 책이거든요. You are fired 뭐 하면서 그 어디에서 그 나와가지고 미국 그 종편에서 나와서 케이블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심사위원 할 때 그때 아주 뭐 더 유명해졌지만 그 전에 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근간이고 생각을 해보니 트럼프가 일기 대통령을 할 때도 철저히 거래 기술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을 했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는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굉장히 이념에 찌든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뒤로는 굉장히 계획이 있고 철저하고 챙길 거를 확실히 알고 있고 그걸 챙기는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또 챙겨주는 철저히 거래 기술대로 비즈니스맨으로서 사업가로서 행동을 해왔고 일기 때도 정치가로서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패턴이 그리고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왜 세계가 떨고 있냐? 그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USTR 아까 말씀드렸죠. USTR의 미국 그 상무부 무역대표부의 대표로 트럼프 일기 정부 때 4년 동안 내내 그냥 대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시면 전 세계가 떨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린 어페어스에서 뭐 기고도 많고요. 이 사람도 책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무역에 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저는 무역 정책이 노동계층, 미국인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믿고 있지 않아요. 노동계층 미국인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 무역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일조해야 한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무역 정책은 이런 국내 어떤 고용 정책의 보조적 정책 대신에 가격의 최적화, 그러니까 싼 거가 최고, 효율성, 가성비 및 기업 이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천 개의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도시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커뮤니티가 파괴되었고 수조 달러의 무역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를 약하고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교 우위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 같은 거는 다 경제학자들이 만든 이론적인 추상적인 가공의 이론일 뿐 그거는 국가에 내재돼 있고 그 국가에 내재돼 있는 국내의 어떤 주권을 통해서 뭐 산업정책, 보조금, 무역 제한 같은 거를 통해서 그냥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도 언제든지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미국 근로자는 우리보다 지금 대졸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가 대학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가서 그 블루칼라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조업이 몰락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죠. 경쟁력과 결합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그 폭발력,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한 대처도 이런 철저한 보호무역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철저한 미국 국가 위주, 미국 중산층 노동자 살리는 무역 정책. 얼마나 이게 레토릭이 수사가 좋습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를 자신의 저서가 또 2023년에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없다. No trade is free.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공짜도 아니고 자유무역이 없다. 라고 하면서 무역 자유화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고요. 루즈벨트부터 버락 오바마까지의 모든 대통령들, 레이건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전혀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그래서 이제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 쪽이. 그래서 핵심 지표는 뭐 무조건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했던 어떤 무역 상대국이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원화가 지금 1,400원이잖아요. 근데 1,400원이 이유가 뭡니까? 한국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져서 자유무역에서 야 너희들은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해서 1,400원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1,200원으로 낮춰야 되겠어. 그러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거야.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정책을 취할 거라는 것이죠. 예, 앞으로.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재정 수지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 해마다 점진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도 이 사람은 바이든이 주장했다가 멈칫멈칫했던 탄소 국경세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아니 탄소를 막 배출해서 중국처럼 석탄 막 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만드는데 그거는 제재해야지.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 도입하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할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유리한 탄소 국경세는 찬성을 합니다. 그럼 탄소 국경세가 바로 도입이 되면 한국은 굉장히 또 애를 먹겠죠. 예. 이게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인데요. 그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절대 되지가 않는 이유는 이거 우리 언론들도 이제 그냥 막 그 우려만 막 쏟아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첫 번째, 아니 관세가 많이 매겨지면 미국도 자동차가 GM, 포드, 크라이슬러밖에 없는데 관세 많이 매겨져서 현대차가 막 이렇게 비싸게 들어오면 이 미국 자동차 3사는 좋겠죠. 이 미국 자동차 3사는 좋겠지만 미국 소비자는 좋겠습니까? 기존의 미국 국내의 거대한 독과점 기업들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수입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거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면 연준 중앙은행 총재가 이사장이죠. 연준 이사장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못해. 금리를 잡아두겠죠.
금리를 잡아두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기가 쪼그라들겠죠. 침체되겠죠. 그래서 한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브링크맨십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절벽까지 밀어붙여서 김정은처럼 또는 김정일처럼 미치광이 전략을 해서 상대를 막 이렇게 몰아붙인 다음에 뭔가를 얻어내는 거래 기술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마찬가지,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쓴 책이랄지 자기 말대로 그대로 전부 다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정 지출도 엄청나게 하고 국채도 막 발행하고 그러면 똑같은 시장 경제인데 그 시장 경제에서 국채를 막 발행하면 앞으로도 계속 국채를 그렇게 발행할 테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빚더미에 있는 나라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 그러면 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재정 지출하고 국채를 더 발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빚이잖아.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제가 이거는 그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 정부건 공화당 정부건 보수당이건 진보당이건 간에 말은 대선 때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들한테 바로 부메랑이 돼서 가슴에 팍팍 꽂혀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근데 트럼프처럼 영악한 장사꾼이 가슴에 피가 철철철 날 때까지 자해행위를 한다? 무역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25% 관세 부과하고 바이든 때 그거 유지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물론 전 세계 공급망이 위축이 되고 우리도 막 힘들고 힘들지. 근데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자유무역이. 트럼프가 들어오면 완전히 자유무역이 산산조각 내버릴 것 같습니까? 비즈니스맨이, 기업가가 절대 그럴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당기는 선에서 본인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뒤로는 거래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의 어떤 장광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텝들 이데올로그들의 어떤 거친 말에 그걸 그리고 그대로 받았으면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떨 필요는 없다. 물론 초기에는 조금 우왕좌왕하고 지금처럼 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윤석열 씨가 굉장히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일론 머스크도 계획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신에서 보니까 1억 1,900만 달러인가를 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1,600억, 1,700억 정도를 기부를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 장사꾼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왜? 근데 이틀 전인가 또 다른 외신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플랫폼은 일론 머스크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오래된 꿈인데 그 말을 하면서 규제가 너무 과하다.
애플 같은 회사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규제, 그 사람들을 위한 규제, 애플을 위한 규제를 철폐를 한다면 테슬라의 자동차 휴대폰 플랫폼, 자동차가 중심이 된 플랫폼, 그런 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외신을 종합하면 일론 머스크는 디파트먼트 오브 이피션시인가? 그러니까 효율화 부서를 또 하나를 만든대요. 트럼프 정부 때. 실제로 만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장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규제, 우리로 치면 규제철폐위원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되는 규제를 철폐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제도 그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론 머스크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나 경쟁자한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규제 철폐 쪽으로 가겠죠. 아주 재밌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주 산업하고 이러면서 그 위성으로 테슬라, 전 세계에 테슬라를 팔아먹은 다음에 그 위성을 통해서 테슬라의 플랫폼과 테슬라의 앱과 그리고 그 수많은 위성과 그리고 각국의 통신사와 조금만 결합을 한다면, 와, 이거는 테슬라가 통신, 그 통신사, 각국의 통신사도 필요 없이 정말 애플의 아이폰처럼 훨씬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자동차가 훨씬 더 이렇게 보편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먹는 것, 뭐 쓰는 것, 서비스 받는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매출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겠구나. 이게 꿈이 실현될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이고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티엘도 남아공 출신인데, 이 사람도 스페이스X 투자를 같이 했었고 엄청나게 공화당 지지자고요. 다 남아공에서 출신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아공은 유명한 게 과거에 백호주의가 유명하죠. 예, 백인 지상주의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티엘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블리시 글로벌에 투자했다는 것도 유명하고요. 이번에 암호화폐 폭등했던 것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지금 약간 또 숨고르기 하고 있죠. 이 뭐지? 암호화폐, 일론 머스크, 플랫폼, 규제 철폐, 다 딱딱 맞아떨어지네. 게다가 이제 남아공 출신들이 많고 남아공에 백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인 남성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가깝고 뭐 다 그러네. 네? 그리고 이때는 또 이 사람들은 또 자유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경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건요, 결국은 그래서 아니 누구나 돈 벌 수 있는데 돈 번 거는 놔둬야지라고 하는 거에 돈 벌 수 있도록 냅둬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하고 있죠. 미국은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상 금권주의 정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금권주의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그리고 IT 일부, 공화당 쪽 IT 일부, 페이팔이랄지 이런 IT 일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23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트럼프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구나. SNS 선거 여론전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언론, 새로운 뉴미디어,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뒤에 백업되는 돈들이 기존의 뭐 정유사랄지 석유 뭐 그 미국의 공화당에 기존 돈을 대줬던 그 전통적인 다우존스를 지탱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예, 석유 기업들이랄지 뭐 이런 기업들 플러스 일론 머스크 같은 IT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구나. 전의 전쟁에서도 상당히 트럼프가 강고한 동맹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돈의 방향이 많이 돌겠네. 우리는 한동안 잃을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폭풍이 확 불고 난 다음에 좀 잔해가 거치고 나면 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모든 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 뭐 원하는 환율, 뭐 원하는 무역 조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배터리 보조금을 덜 받게 되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의 걱정은 굉장히 있고 이거 잘 대응은 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예.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닌데다가 예. 이게 또 그 겉에 어떤 이념적으로만 접근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고요. 예. 예. 자본의 역습 같기도 하고 자본과 우익 이념이 교묘하게 결합된 그러면서 트위터 같은 뉴미디어까지 결합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팍스의 무슨 폭스뉴스가 뭐 막 트럼프를 만들어줬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SNS의 덕을 오히려 크게 봤다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한국의 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도 이렇게 가공의 진실과 실체적 이익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어떤 우파 부자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왔네요. 예. 계속 한번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어질어질 아즈라엘님이 어질어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딱 하나 이제 북한 핵보유국 인정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혹시 종전이나 뭐 정전협정 같은 거를 맺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 딱 하나 트럼프한테 바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만큼 또 뭔가를 우리한테 요구하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본방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